김포 지역 일부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이 근로 여건을 개선해달라며 지난 금요일부터 쓰레기 수거 작업을 거부했는데요. 김포시와 협상 끝에 30일 오후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환경부가 29일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심의회를 열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 주민 94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장정구 전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을 인천환경특별시 추진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뉴스 초대석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쓰레기 수거 작업 여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김포시와 청소 근로자들이 일단 갈등 상황을 봉합했습니다. 며칠째 작업을 거부해왔던 청소 근로자들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김포시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작업을 거부했던 청소 근로자들은 김포시가 올해 계약한 쓰레기 수거업체 8곳 중 3곳의 청소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포시의 원가 설계가 잘못돼 근로 여건이 열악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포시가 설정한 인건비에 맞추려면 청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는데요. 때문에 김포시가 원가 산정을 다시 하지 않는 한 작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30일 오후 김포시와 근로자들 사이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점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작업을 거부해왔던 근로자들은 31일부터 다시 업무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이 원가 재산정을 위해서 관련 용역을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김포시에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장은 아닙니다. 김포시는 행정 절차상 용역 평가를 재실시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근로자들에게 전한 걸로 확인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김포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앞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김포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원가를 다시 정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용역 여부도 다시 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주장해온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것도 자체 검증 대신 감사 결과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도 이 부분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그동안 업체 대표들도 실제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에 비해 김포시 원가가 너무 낮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업체 대표 측에서도 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일단 당장 31일부터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협의 직후 근로자 측에서는 이번 작업 거부 행위로 김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예, 협의 이후 양쪽에 발전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환경부가 29일 환경오염 피해 구제심의회를 열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 주민 94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거물대리 인근 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1차 사업에서 인정한 53종류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 심의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지와 주물 금속 가공 공장 등이 함께 있어 지난 2013년 이후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과 그린 뉴딜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환경특별시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정구 환경특별시 추진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정구 단장님 하면 사실 위원장으로 더 이름이 친숙합니다. 오랜 기간 인천 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을 쭉 해오셨는데 이제는 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이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그 3월 15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직은 좀 정신이 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갖고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고요. 네. 그동안 이제 환경단체에서 시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선 7기가 자원순환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특별시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렵지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작은 실천 방법의 하나로 이 텀블러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종이컵보다는 뭐 텀블러를 사용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혹시나 제가 텀블러가 아닌 일회용품을 뭐 종이컵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거는 크게 지적을 하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은 실천의 의지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환경특별시 추진단이 1호 과제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꼽았습니다. 네. 인천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지역 피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뭐 보도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인천이 이제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 문제가 특히 장마철이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연평도 옆에 구지도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젖의 최대 번식지거든요. 괭이갈매기도 수만 마리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류를 따라서 황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 중국 쓰레기가 떠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나 대청도 같은 서해 5도에서 해안가에 페트병을 주웠을 때 한 10개 중에 9개가 중국산입니다. 생각보다 이 쓰레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피해 지역이 또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인천이다. 그럼 인천에서부터 이 쓰레기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또 나아가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쓰레기 섬, 그다음 중국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인천시가 매년 지금까지도 한 100억이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들은 도서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의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됐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해변도 한계가 있고 수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섬에서 육지를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운반도 제때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별도의 선박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그러면 주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들이 다시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생활 쓰레기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가 다릅니다. 환경부에 의한 생활 쓰레기와 해수부의 관리에 의한 해양 쓰레기 체계가 다르거든요. 적어도 인천에서만큼은 통합 관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그린 뉴딜 정책도 굉장히 추진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좀 이 그린 뉴딜 정책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뉴딜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 그린 뉴딜 이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야 될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린 뉴딜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지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안전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 환경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뜨거운 날이 뜨거워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럴 위해서 기후위기에 모범 대응을 위한 도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순환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순환 부분도 단순히 그냥 분리배출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이 잘 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가 선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을 잘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해양 환경을 잘 보존하는 얼마 전에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해양에 있는 잘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염생식물 군락지를 잘 보존하고 육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거를 바로 인천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비롯해서 인천시는 이 환경을 제일 어젠다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만큼 이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크기 때문이겠죠. 환경이라는 건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할 텐데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문제는 모두가 발생자이면서 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이게 더 이상 해외 토픽가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립지나 소각장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의지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부나 행정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동참,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환경특별시 인천은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정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다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젠 정말 단장님이 되셨습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 추진 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옛 인기 가수의 목소리를 복원해 시청자에게 감동을 남겨준 방송처럼 문화산업과 기술을 결합한 문화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문화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 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습니다. 선발된 팀들은 시제품 제작 자금과 함께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게 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를 분석해 고유의 색상과 그림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이른바 문화기술 아이디어 구현에 성공한 스타트업.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제작 지원금 3천만 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화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 실매출이 나기까지 다른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준비 기간이 걸려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까지.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에서 이제 저희에게 제공하는 사업 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절실하고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가 예술과 인문사회학 지식을 비롯한 문화산업과 기술을 결합한 문화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 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습니다. 문화산업과 기술을 접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구현까지 돕는 방식. 신청을 통해 선발된 15개 팀들은 최대 2천만 원의 시제품 제작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은 평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아이디어의 시장성 검증, 기술 자문 등 전문가 컨설팅도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경기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김포시가 본격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김포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포시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닿아 있는 북한 개성시와 협력하고 재단은 안정적인 교류 창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김포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봇과 사물 인터넷 등 부천이 주력하는 주요 산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6일 부천산업진흥원에서 5대 특화산업 R&D 기관의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천 주차 로봇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조명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이 참석해 기업 지원 실적과 연구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주차 등 생활로봇 연구를 비롯해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 부천 환경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특화산업으로 ICT 등 첨단 산업과 금형, 로봇, 세라믹 산업 등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이 30일 열렸습니다. 계양 이동 생활문화센터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3,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